동의보감. 잡병편에서 소화불량은 주로 내상과 식상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며 이는 인체의 전기가 내부적으로 손상되거나 음식물에 의해 위장이 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소화불량의 원인과 병리. 음식의 무절제. 고지방식이나 찬 음식, 익히지 않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위장의 기운이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감정적 요인 7점. 너무 기쁘거나 화가 나는 등 감정의 균형이 깨지면 기가 정체되어 소화 기능 비위를 방해합니다. 기의 정체. 위장의 기운은 본래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소화가 안 되면 기가 위로 치받아 트림, 신물, 구역질 등이 나타납니다. 2. 주요 증상 및 진단. 신체적 징후. 명치 끝이 많이 답답하고 가득 찬 느낌 비만이 들며 트림을 할 때 계란 썩는 냄새가 나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탄산 증상이 나타납니다. 맥진. 식상증이 있을 때는 보통 오른쪽 관맥 주위에인 펄스이 팽팽하고 힘이 있으며 맥이 매끄럽고 빠르게 활싹 뜁니다. 한의학의 진단법인 맥진에서 관맥, 바마이너스 펄스는 손목의 요골 경상돌기 ST와 이에로아이디 프라세스 부근에 위치하며 인체의 중초와 관련 장부의 상태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1. 관맥의 위치와 측정법. 맥을 짚을 때 의사는 먼저 중지로 환자의 관이를 누른 뒤 검지와 약지를 양옆에 대어 각각 촌맥과 청맥을 잡습니다. 관맥은 길이는 6분이며 전체 맥진 부위인 촌구 1.9촌 중 중간에 위치합니다. 심도에 따른 진단 관맥을 중간 정도로 눌렀을 때 나타나는 맥은 인체의 근본인 위기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2. 좌우 관맥이 주관하는 장부 좌간우비. 관맥은 좌우에 따라 진찰하는 장부가 나뉩니다. 좌관 갈리버과 담골 블레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관 비장 스플린과 위장 스토먹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우관은 인체의 위기가 머무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3. 관맥을 통한 주요 질환 진단. 관맥의 변화는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소화불량 및 식상. 우측 관맥이 팽팽하고 힘이 있으며 맥이 매끄럽고 빠르게 뛰면 음식을 조절하지 못해 생긴 식상증으로 진단합니다. 간화와 다멸. 좌측 관맥이 현맥이면서 홍맥처럼 크게 뛰면 간화가 치성한 것이며 홍맥, 홍수처럼 폭이 넓고 크게 치솟았다가 돌아갈 때는 기운이 약간 빠지는 큰 파도 같은 맥, 현맥. 활시위활줄처럼 곱고 팽팽하게 손가락 아래에서 튕겨나가는 듯 긴장된 느낌의 맥, 현맥이면서 상맥처럼 빠르면 담이 허하여 입이 쓴 증상이 나타납니다. 상맥. 맥박수가 빠른 맥으로 한 번 숨 쉬는 동안 맥이 많이 뛰는 상태. 담음과 적취. 우측 관맥이 실맥이면 담이 쌓인 것이고 실맥. 맥이 굵고 충실하며 얕게 눌러도 깊게 눌러도 계속 힘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맥. 현맥이면서 느리면 명치 아래가 단단하게 뭉친 것입니다. 기생충. 관맥이 팽팽하고 매끄러우면 체내에 회충의 ESCARIS의 독이 있음을 의미하며 관맥이 아주 미세하게 떠 있으면 위장에 열이 쌓여 회충을 토할 수 있습니다. 복통. 복통은 대개 관맥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현맥이 나타나면 식체로 인한 통증으로 봅니다. 동맥과 통증. 콩알이 구르는 듯한 동맥은 주로 관맥에서 느껴지며 이는 체내의 극심한 통증이나 놀람을 상징합니다. 요약하자면 관맥은 인체의 중심인 중초비위 및 간담의 기운이 소통되는 통로입니다. 좌측 관맥을 통해 기운의 소설 기능을, 우측 관맥을 통해 소화와 영양 공급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맥진의 핵심입니다. 통증의 구별. 배를 눌렀을 때 아프면 실증, 아프지 않거나 오히려 시원하면 허증으로 구분합니다. 3. 치료 원칙 및 주요 처방. 먼저 음식 섭취를 줄이고 그 다음 소화시키는 약 소도지제를 쓰며 증상이 심하면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켜 노폐물을 직접 제거합니다. 대표 처방.
평위산, 위장의 길을 조화롭게 하고 소화를 도와 소화불량 전반에 널리 쓰이는 기본 처방입니다. 동의보감에서 평위산은 비위지느러미와 위장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해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을 다스리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 처방입니다. 평위산은 위장의 기능을 안정시키고 정체된 습을 제거하여 소화기 증상, 전신 증상, 특수 질환을 치료합니다. 소화기 증상, 식욕 부진, 명치 끝이 답답하고 팽팽하게 부어오르는 느낌, 심화비만, 구역질과 구토, 트림, 신물 올라옴, 탄산, 배 속에 꾸르륵 소리, 복명, 전신 증상, 몸이 야위고 노랗게 뜨는 증상, 늘 잠이 오고 눕고만 싶은 증상, 잦은 설사 등 특수 질환,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광난,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 매액기 등 오격, 소화불량으로 인한 각종 적체 증상, 약재 구성 창출 2돈, 진피 1.4돈, 후박 1돈, 감초 6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제 및 복용위 약재들의 생강 3쪽과 대추 2알을 넣어 물에 달여 마시거나 가루 내어 생강대추 달인 물에 타서 복용합니다. 치료 원리, 평위산은 위장을 직접 보하는 약이 아니라 위장에 정체된 강한 습기를 깎아내고 흩뜨려 사법,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약입니다. 주의사항, 약의 성질이 기운을 강하게 소통시키고 해치는 힘이 있으므로 위장의 기운이 조화로워지면 곧바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의보감은 이 약이 평소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위산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약재를 더해 응용됩니다. 향사평위산, 평위산의 향부자, 사인, 목향 등을 더해 식체와 복통을 다스립니다. 가감평위산, 비위가 허약하여 생긴 이질이나 혈변을 치료할 때 사용합니다. 도시평위산, 음식물이 정체되어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는 식상증에 사용합니다. 기타 변용, 정향과 백추를 더하면 위장을 돕는 약이 위산이 되고 오령산과 합치면 위령탕이 되어 수분 대사를 돕습니다. 비유하자면 평위산은 막힌 하수구 비위의 찌꺼기습과 식정을 뚫어주는 강력한 세척제와 같습니다. 배관이 뚫려 물이 잘 흐르기 시작하면 세척제 사용을 멈추어야 배관 자체의 손상을 막을 수 있듯이 증상이 호전되면 복용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한 처방입니다. 지출한,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답답함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향사평위산, 식적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통증을 다스립니다.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는 산사를, 밀가루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는 무나 메가를 사용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주요 혈위, 소화 기능의 핵심인 중환 CV22과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족삼리 ST36을 주로 사용합니다. 중환과 족삼리는 소화기 질환 치료와 전신 건강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경혈입니다. 1. 중환, 위치 상복부의 정중앙으로 명치와 배꼽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주요 효능, 상복부에서 발생하는 소화기 증상, 소화불량, 복통, 복부 팽만감을 해결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특징, 침 치료뿐만 아니라 뜸 치료를 많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경혈 중 하나입니다. 2. 족삼리, 무릎 아래 바깥쪽에 위치하며 무릎 뼈슬개골 아래 바깥쪽 지점에서 본인의 손가락 4개 폭삼촌만큼 내려간 부위에 근육을 눌렀을 때 아픈 곳입니다. 족양명 위경에 속하며 오행상 토 중의 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체 중앙에서 전반적인 기운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의미합니다. 전신 피로감 해소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경혈입니다. 소화기 장애, 복통, 설사, 팽만감는 물론 뇌졸 중중풍 환자에게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정기적으로 뜸을 뜨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하지가 튼튼해져 무병장수할 수 있는 명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중환은 복부에서 직접 자극을 주어 증상을 완화하고 족삼리는 팔다리의 경락원 위추혈을 통해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곳근육과 먼 고선이을 함께 자극하는 방식은 소화기 질환을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침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두 혈자리의 관계는 자동차의 엔진 중환과 바퀴 족삼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환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엔진 본체의 문제를 직접 다스린다면 족삼리는 엔진의 동력을 전신으로 전달하고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지탱하는 바퀴처럼 우리 몸의 피로를 풀고 전신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두 곳을 잘 관리하는 것은 차를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하는 비결과 같습니다. 위장의 기운이 막혔을 때는 공손에스피사이나 내관피C6 등을 함께 자극하여 기의 순환을 돕습니다. 동의보감과 현대 한의임상진료 지침에 따르면 공손에스피사과 내관피C6은 각각 비경과 심포경의 핵심 경혈이자 기경팔맥을 여는 짝으로서 특히 소화기 질환과 심장 및 정신질환 치료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1. 공손. 공손은 족태음비경의 낙혈변락로, 여기서 갈라져 나와 위경과 연결됩니다. 발 안쪽면 첫 번째 발허리뼈 밑마디 뒤쪽 오목한 곳에 위치하며 침은 4분 깊이로 놓고 뜸은 3장을 뜹니다. 기가 역류하여 생기는 광난급성 위장병, 심한 복통, 배가 부어오르는 창만티와 EMPA-ENITES 등을 다스립니다. 특히 배가 칼로 베는 듯이 아플 때 효과적입니다. 기경팔맥의 역할 팔맥교회혈 중 하나로 축맥서로페어 배설과 통하며 심장, 복부, 옆구리 등 내장기의 질환을 주관합니다. 2. 내관. 내관은 수고름 심포경의 낙혈로, 여기서 갈라져 3초경 트리펄 에너자이저 머리디언과 연결됩니다. 손목 안쪽 주름 위로 이촌 부위, 두 힘줄장 장근건과 요측 수궁굴근건 사이에 있으며 침은 3분, 뜸은 3장을 사용합니다. 심장의 통증 심통을 멎게 하고 기가 부족하여 생기는 두통이나 목덜미가 뻣뻣한 증상을 치료합니다. 또한 구토, 딸꾹질, 정신혼란 심신혼란을 가라앉히는 데 쓰입니다. 기경팔맥은 음유맥과 통하며 공손과 마찬가지로 몸 내부의 질환을 다스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공손과 내관의 배합. 공손-내관 짝. 한의학의 좌우팔법과 팔맥교회법에서는 공손과 내관을 하나의 짝으로 묶어 자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부와 하부의 조와 공손은 비위중초를 다스려 기운을 내리고 내관은 심포상초를 다스려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심장, 가슴, 위장 부위의 통증과 기체, 기흐름, 정체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간기울결간의 기운이 뭉침이나 우울상신 증상의 태충, 합곡 등과 함께 배합하여 정신적 불안과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권고됩니다. 소화불량, 복통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 시 기혈순환을 돕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면역 질환에서도 기혈 조화를 위해 고려되는 혈자리입니다. 요약하자면 공손과 내관은 각각 위장과 심장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문과 같으며 이 둘을 함께 자극하는 것은 몸 안쪽 심장 흉격 위장에 막힌 흐름을 뚫어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우라를 동시에 다스리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소화불량은 맷돌 비위 사이에 곡식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거나 맷돌을 돌리는 힘기운이 약해져서 맷돌이 멈춰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맷돌 사이의 찌꺼기를 치워주고 소도법, 맷돌이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이 기건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화불량은 한의학에서 기혈순환의 정체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침구학에서는 증상의 부위와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혈들을 조합하여 소화불량을 치료합니다. 중환. 상복부의 정중앙 명치와 배꼽의 중간에 위치하며 상복부 소화기 증상의 핵심 혈자리입니다. 소화불량, 복통, 복부 팽만감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족삼리. 무릎 아래 바깥쪽에 위치한 족양명 위경의 혈자리로 소화, 장애, 복통, 설사뿐만 아니라 전신 피로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오행 중 토의 성질이 강하여 인체의 중앙에서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관. 손목 안쪽에 위치하며 속 울렁거림 오심, 구토, 딸꾹질 등을 가라앉히는 데 매우 유명한 혈자리입니다.
항암 치료나 임신 중 입덧으로 인한 소화장애에도 널리 응용됩니다. 합곡과 태충,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과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태충을 합쳐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기혈순환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여 음식이 체했거나 순환이 안 될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침구학은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균형을 고려합니다. 원위추열, 배가 아픈데 손이나 다리에 침을 놓는 이유는 경락을 통해 신체 상하좌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 질환이 있을 때 이와 연결된 팔다리의 경혈을 자극하여 위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사암침법 삼액유펑크처 소화불량이 만성적인 허증기운 부족인지 혹은 급성적인 실증기운 과다인지에 따라 위정격이나 위승격 등의 처방을 사용합니다. 동의보감과 사암침법의 원리에 기초할 때 위정격과 위승격은 위장 스토먹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어증, 너무 과도할 때 실증 이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법입니다. 이는 오행의 상생상 대방을 도와줌과 상극상 대방을 억제함 원리를 5개의 운행 혈자리인 오수열에 적용한 것입니다. 1. 위정격 위장의 기운을 보하는 법 허증 치료 위장의 기운이 허하여 소화가 안 되고 대변이 묽으며 몸이 차가울 때 사용합니다. 허할 때는 그 어머니를 보하고 억제하는 자를 사한 다허칙보기모 사기관은 원리를 따릅니다. 원리 위장은 토의 성질을 가집니다. 토의 어머니는 화이므로 화의 기운을 보태주고 토를 억제하는 목의 기운을 깎아냅니다. 처방 혈자리 보 마이너스 보태줌 양곡 해계 화의 기운을 가진 혈자리들을 자극하여 위장을 돕습니다. 4 마이너스 깎아냄 이묵 함곡 위장을 억제하는 목의 기운을 덜어냅니다. 위어로 인한 설사, 식욕부진, 위완통명치 통증이 눌렀을 때 시원한 경우 등. 위승격 위장의 기운을 깎는 법 실증치료 위장에 열이 쌓이거나 음식이 정체되어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통증이 심할 때 사용합니다. 실할 때는 그 자식을 사하고 억제하는 자를 보한다 실직사기자 보기관은 원리를 따릅니다. 원리 토위장의 자식은 금이므로 금의 기운을 깎아내고 토를 억제할 수 있는 목의 기운을 보강하여 위장을 다스립니다. 처방 혈자리 4 깎아냄 상향 여태 금의 기운을 가진 혈자리를 통해 위장의 과도한 에너지를 뺍니다. 보 보태줌 이묵 함곡 위장을 억제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침을 놓는 방향 영수보사법 사암침법을 포함한 고전 침구학에서는 경락이 흐르는 방향과 침을 꽂는 방향의 일치 여부에 따라 보와 사를 구분합니다. 보법 경락이 순행하는 방향을 따라서 순방향 침을 비스듬히 찌릅니다. 사법 경락의 흐름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 침을 비스듬히 찌릅니다. 위정격 보법 필요 혈자리 양곡, 해계 사법 필요 혈자리 이묵, 함곡. 양곡과 해계는 경락의 흐름 방향으로 찌릅니다. 이묵과 함곡은 경락의 흐름 반대 방향으로 찌릅니다. 사암침법은 기본적으로 4개의 혈자리를 한 세트로 구성하며 이를 4개 침법이라고 부릅니다. 순서의 원리 특정 혈자리를 1번, 2번식으로 반드시 먼저 놓아야 한다는 순서를 명시하기보다 보하는 혈자리 2개와 사하는 혈자리 2개의 조합을 강조합니다. 전격정격의 구성 순서를 할 때 그 어머니에 해당하는 혈자리 2개를 보하고 이날을 억제하는 관 기운의 혈자리 2개를 사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승격의 구성 순서 실할 때 나를 극하는 수관 혈자리 2개를 보하고 그 자식에 해당하는 혈자리 2개를 사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추가적인 시술 기법 방향과 관련된 수기법 침을 놓는 각도뿐만 아니라 회전 방향과 호흡도 보사와 직결됩니다. 회전 방향 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보법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사법이 됩니다. 호흡 환자가 숨을 내쉴 때 침을 놓고 들이쉴 때 뽑으면 보법, 반대로 들이쉴 때 침을 놓고 내쉴 때 뽑으면 사법입니다. 사암침법의 시술 방향은 일방통행 도로의 교통 흐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운을 보태주려면 보법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뒤에서 밀어주듯 침을 꽂아야 하고, 넘치는 기운을 막으려면 사법 달려오는 차를 정면에서 가로막듯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침을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방향 조절을 통해 인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암침법의 핵심입니다. 위열로 인한 소갈 당뇨 등 구취, 변비, 명치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실증성 소화불량 등 동의보감 뇌경편의 맥락적 이해. 위장은 수곡의 바다로서 오장육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본입니다. 위정격을 쓰는 상황은 대개 위기가 허하여 얼굴이 노랗게 뜨고 사지가 무거운 상태를 의미하며, 위승격을 쓰는 상황은 위풍이나 열이 심해져서 입술이 마르고 배가 불러오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의 실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위정격은 불이 꺼져가는 위장이라는 아궁이에 땔감을 넣어 불을 지피는 것이고, 위승격은 너무 뜨거워진 아궁이에서 재를 치우고 찬물금의 사법과 목의 보법을 끼얹어 열기를 식히는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고 식욕이 없는 경우어증에는 위경락을 보강하는 처방을 내립니다. 약침요법. 소화 기능이 너무 떨어져 한약을 복용하거나 흡수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정제된 약침액을 경혈에 직접 주입하여 효과를 높입니다. 뜸요법. 아랫배의 관원혈이나 족삼리에 뜸을 뜨면 장부가 따뜻해져 정기가 보강되고 소화력이 향상됩니다. 관원혈은 아랫배 정중앙의 인맥상에 위치합니다. 골도분촌법 기준으로 배꼽과 치골생식기 위쪽 뼈 사이의 거리를 5등분했을 때 배꼽에서 아래로 3등분 내려간 지점입니다. 즉, 배꼽과 치골을 잇는 선상에서 가운데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족삼리와 더불어 예로부터 무병장수를 위한 대표적인 뜸자리로 손꼽힙니다. 이곳에 정기적으로 뜸을 뜨면 장부가 따뜻해지고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며 실험적으로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승하강의 원리. 한의학의 건강 원칙 중 하나는 머리는 시원하게,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원혈에 뜸을 뜨면 아랫배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따뜻하게 하여 전신의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가슴이나 머리에 열이 많고 아랫배가 차가운 현대인들에게 특히 유익한 예방요법입니다. 족삼리는 무릎 아래 다리 바깥쪽에 위치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도분촌법.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거리를 16등분 16촌 했을 때 무릎 쪽에서 아래로 3등분 3촌 내려간 지점입니다. 간편한 취혈법. 무릎 뼈슬개골 아래 바깥쪽 움푹 들어간 곳에서 본인의 손가락 4개 폭 3촌만큼 내려간 부위의 근육을 눌렀을 때 압통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자락요법 사열. 민간에서 체했을 때 손가락 끝을 따는 것과 유사하게 말초의 소량 출혈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막힌 기운을 뚫어줍니다. 소화불량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 막힌 하수도를 상상해보세요. 하수관경락 어딘가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거나 정체되는데, 침구학은 단순히 정체된 곳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압을 조절하는 밸브 사관열을 열거나 펌프 족삼리를 강화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락요법은 체내에 고여있는 나쁜 기운 어혈과 열독을 물리적으로 직접 배출하는 강력한 치료수단입니다. 하지만 기운을 깎아내는 성질이 강하므로 환자의 체력 상태를 면밀히 살펴 시술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학적 원칙입니다. 동의보감과 침구학에서 소화불량을 다루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